이제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한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 기술 공개되어 있습니다. 식품 중에서 어떤 치료하는 그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치료하는 후보 물질과 그 결합 실험을 개설했고요. 다 성공을 했고요. 어떤 식품을 어떤 인체에 안전한 식품산을 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의 표면을 녹여서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터뜨리는 이런 그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체의 어떤 면역 세포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빵꾸 뚫어서 염산 주입해서 죽이죠. 삼투압으로도 죽이고요. 그래서 이에 착안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토마토 케찹 절반하고요, 일반의 시중에. 그 다음에 그 매실청 콸콸. 그 다음에 생강청을 좀 익혀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생강청 좀 넣고, 일단 마늘청은 또 좀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생강청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펩시콜라는 지방을 녹이는 그 효과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도 결석치료제로서도 사용했습니다. 세포의 표면을 녹이는데 잘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깔라맛이, 동남아시아시아는 감기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깔라맛이 콸콸. 그 다음에 거기서 초고추장이 들어갑니다. 초고추장이 왜 들어가냐면, 그냥 일반 이렇게 산종류잖아요. 산종류에 위장을 쓰릴 수가 있어서 초고추가 이렇게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초고추장의 형태로 먹었을 때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과씨가 그냥 단독으로 먹다가 십이지안 기한 걸려서 병원 입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초고추장 형태로 먹으면 이렇게 위에서 점액이 활발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방어층을 이루나 봐요. 그래서 이에 착안했다는, 그 자체도 이제 살균력이 있지만, 그걸 다양한 실험을 해본 결과 이것을 첨가를 시키는 거 안 시키는 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에다 마늘 가른 거 잔뜩, 유자청 단적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진간장 조금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넣습니다. 설탕 넣고, 원래는 이제 물엿 쌀엿 넣는데 치료제로 사용할 때는 그걸 넣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 이렇게 조리대물을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치료제를 만들고, 세균 정지도 도움이 되지만 바이러스에 좀 타고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요. 이거는 제 기술을 주장을 하는 거니까 지적재산권 영상을 검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헤르페스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호흡기 바이러스 이게 좀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배 아플 때도 먹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더하여서 헬리코박터 문제가 좀 있어서 가스가 자꾸 차고 등이 막 팽창을 하잖아요. 등도 막 땡기고 아파서 내가 이걸 척추 부분이 이게 막 좀 땡기더라고요. 땡기는 좀 뻣뻣한 증상이 생겨서 이게 가스 팽창을 할 때 몸이 여러 군데에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걸 알아가지고 헬리코박터를 일단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세균 배양 실험은 못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헬리코박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대응을 했어요. 어떠다 약간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식품을 가지고 어떤 살균 물질을 후보 물질을 갖다가 개발하고 거기다 결합 실험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매실청하고 마늘청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마늘청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강청 이렇게 좀 마늘청과 양파청을 좀 결합시킬 수도 있는데 기본 물질은 매실청하고 마늘청이 많이 들어가. 그다음에 생강청이 이제 좀 곁들여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를 두 가지, 이 아까 지금 토마토 케첩 중심으로 이 두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이게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도로 싹 가라앉고 이게 살균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양하게 세균과 바이러스의 어떤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상업화시키면, 저는 이제 이게 의학을
큰 산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또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하는 실험을 계속했기 때문에 후보 물질을 잡고 결합 실험을 했어요. 어떤 것을 결합하면 이게 살균이 된다는 구조를.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제약회사가 됐든 어떤 누구든 상업적으로 이걸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업적으로 하실 때는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 민사소송은 따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 팔아넘겼을 때를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외국 회원들이 5천 명 이상, 5천 명 정도, 최대 개인으로 최대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뭡니까? 네, 한국은행과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냈었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 인천시 모든 지자체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습니다.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내나 주한미 대사관도 하셨고요. 오스트리아 관광청도 하셨고 마이크로소프트 기타의 제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발 부탁인데 제 기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현대 기아차에서도 많이 나오고 YTN의 제 보도 기술이 가득합니다. 플라스틱 창문과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에서 하셨죠. 기존의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문을 덧붙이는 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좀 없었는데 YTN은 뭐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 전의 가로 세로 너비를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1cm나 0.5cm 그 이하로도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A사례 전 세계 맵지도, 전 세계 어떤 내비게이션, 전 세계 어떤 각 나라의 주소 지번에 상관없는 주소 지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군사적이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닷속도 가능하고요. 가로세로 높이니까 단순히 그 다음에 땅 미터 가능하고 건물 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간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어떤 물체,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물체의 위치를 크기별로, 자동차다, 사람이다, 크기별로 컴퓨터 이야기해서 데이터 처리를, 데이터 학습을 해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물체 크기가 이제 가까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가까이 올 때만 그때로서 거리를 파악하는 이 기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A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전파를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 쏘는 바보는 없죠. 동쪽이 어디에 정확하게 정밀하게 쏠 수 있다면 전파의 도달률이 높고 A사 레이더 그러면 탐지율이 높겠죠. 되게 탐지율이 높고 레이더 전파 이런 전파에다 번호를 안에다가 매겨가지고 돌아오는 전파를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것을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고요. 여기 레이더의 도움 소자의 어떤 대중소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만드는 기술이더라고요. 전력도 틀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발생시키고 참여 숫자를 따라서 출력을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뭐 출력 자체도 전기양을 따라서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가거나 같은 레이더 소자라 할지라도 전력을 차등해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기 위해 기술인데 하나도 제 기술, 하나의 영상 레이더가 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과 이렇게 레이더 돔 숫자, 레이더의 크기, 또 소자의 크기를 대중소 틀리게 하거나 전력을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또는 전력이 들어갈 때 하나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굵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면 주파수 형태로 바뀌거든요. 이와 같은 전원 공급 방식 출력을 더 강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모터의 직전에 들어가거나 일반 양수기 같은 거 물을 갖다가 빨아들이는 데 있어서 실험을 해보시면 이런 방식이 약간 동적인 전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에다 이렇게 전기를 공급을 해주고요.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죠.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존의 다른 전기선과 차별해가지고 전기선에 구리선이 두께가 틀린 거죠. 두껍게 들어가거나 거기 전기가 축적이 되는 캐패시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집안에 이제 세탁기선에다가 그걸 일부러 두꺼운 전기선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되게 안정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몇 년 동안 이상 없이.
일부러 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간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전기가 축적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동력을 크게 하려면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선을 두껍게 만들거나 또는 그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서 회사별로 많은 주파수를 뭐 종류를 만들 수 있겠죠. 몇 개를 넣든지 몇 개는 뭐 5개짜리도 있고 10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뭐 회사별로 굵기를 틀리게 하는 이런 전기선이 들어가고 통신 방법으로도 이렇게 사용했을 때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동축 케이블에 사용하거나 광소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전파로 사용할 때도 서로 파형에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A사 레이더에서도 쓸 수 있지만은 서로 뭐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에 쓸 수 있고 뭐 컴퓨터에다가 이것을 달아가지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뭐 통신을 하거나 또는 컴퓨터하고 TV 결합이 나올 때 컴퓨터와 어떤 TV에 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와 스마트폰 전화가 되거나 스마트폰에서 컴퓨터 TV, 뭐 차량에 무슨 TV를 싣고 다니고 이렇게 서로 통신이 가능하고요. 유선 전화도 가능합니다. 서로 간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동영상, 문자, 문서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한 기술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인터넷망과 또는 자체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1대 다자간, 1대1, 1대 다자간, 1대 수백, 수천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수백 명, 수천 명, 몇만 명 이런 등 해가지고 방송으로도 음악 스트림을 해준다든지 동영상을 들어서 방송으로 발전한다, 통신으로 발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제발 하지 마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이렇게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만들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걸 하시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광고하셨고 카이스트도 광고하셨고 네이버도 광고, 네이버의 협업 로봇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서로 위치를 파악하는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좌표와 숫자 방식, 뭐 건물 안이다 어디다 서로 가로 세로 높여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위치를 이렇게 파악하거나 뭐 이렇게 1cm나 0.5cm 이하로도 가능하고 전 세계 이제 전 지구를 또 우주까지도 가능하지만 그냥 단순한 숫자 계산이니까요.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 밑도 가능하고 건물 안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위치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내비게이션 이걸 기반으로 맵 지도 그다음에 전 세계 주소 지번에 상으로 주소 지번을 알아서 여기서 택배에도 한다든지 로봇에도 이걸 하는데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삼성과 네이버 협업 로봇 이런 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서로를 통신을 하고요. 1대1, 1대 다자간, 1대 어떤 수십, 수백 이렇게 해서 동시에 이렇게 방송을 동시에 많은 사람의 공지를 하거나 뭐 아파트에 어떻게 반상회 같이 이렇게 몇 명이서만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파트에 이게 인터폰 구조 또는 회사의 인터폰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살균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처음에 제가 제 기술을 일부러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거기다 해서 아까쯤에 인체 살균, 식품으로 살균하는 거냐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도 식품으로 살균할 수 있는 물질이 더 있는데 이것은 유자청, 커피입니다. 유자청과 커피인데 그래서 약간 배 아플 때는 커피를 몇 잔을 이렇게 딱 진한 블랙 커피를 몇 잔을 먹으면 배 아픔, 바이러스 세균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타지로 갔을 때 그래서 이거를 배를 살균할 때 아무것도 약을 가져갈 수 없다 그랬는데 블랙 커피를 시켜가지고 2잔 정도를 연거푸 마십니다. 그러면 배가 싸한 게 사라지거든요. 배가 배앓이 하는 것 이런 것도 그래서 급할 때는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탕 타서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커피에다가 유자청을 타가지고 제가 커피 스틱으로 판대한다 그랬죠. 커피 소금 설탕에서 유자청 이렇게 팔 수 있다고. 이것도 살균 물질이 된다는 거죠. 커피에다가 매실청 이렇게 섞어줘도 되고요. 살균 됩니다. 커피에다가 또 뭐 이렇게 생강청 이렇게 해도 살균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시면 커피하고 조리대물 이렇게
조리대 가루도 이것도 살균 물질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알아낸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커피하고 이렇게 뭐 어떤 마늘청 이것도 살균 물질이 됩니다. 이런 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하고 어떤 양파청도 되나니 양파청은 좀 약하더라고요. 네. 커피하고 또 깔라만시 이것도 살균 규제가 됩니다. 이것도 됩니다. 하여튼 제가 알아낸 이 부분도 후보물질, 식품으로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이런 후보물질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결합해 쓰시더라도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좀 방송에서 내 기술이 똑같은 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개인으로서는 왜 개인 페이스북에 이렇게까지 많은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하고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참 YTN의 제 기술로 가득합니다. 지금 좀 어이없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에다 격벽 시스템, 원래는 이게 분할을 원래 배터리를 한 8개 정도로 분할을 한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한 개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 산소와 전기를 차단시켜서 나머지 배터리를 살리는 이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그거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냉난방 시스템,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게 이게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이거를 이게 얼어가지고 이게 그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늦구나, 이게 시동 배터리에다가도 그래서 격벽 시스템 냉난방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동 배터리, 구동 배터리 둘 다 이런 것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YTN에서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더니 보도에서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현대 기아차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되게 어이가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난방을 이렇게 어떤 중소기업자가 발표하시는데, 난방을, 아니 배터리에다 난방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온도 문제로 생각을 해서 일부 충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격벽 시스템과 난방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배터리 전해질 구조가, 그러면 안에다가 전해질 통로를 만들자. 전해질 관에서 움직이는 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전해질이 이 관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도를, 리튬이온 이동 속도도 빠르게 하고, 중고체 배터리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속도도 빠르고 안전한데,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이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흑연 어떤 코커스 구조, 이런 음극재와 양극재 구조에서 입자 구조를, 가루 구조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 큰 걸로 이제 뼈대를 구성을 하고요. 한 덩어리에 큰 등극재가, 양극재가 아니고 서로 여러 개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드는 이 기술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대중소 서로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들어가면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빨라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배터리에서 전해질 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 이와 같이 여러 겹으로 양극재, 음극재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일반 전지인데, 이거를 이게 뭡니까? 탄소봉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탄소봉도 한 겹,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쓰고요.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산화 망간도 가루 구조인데 대중소 틀리게 들어갑니다. 지금 에너지 밀도 굉장히 높고, 꼭지를 지금보다 현재보다도 좀 크고 넓게 만들거나 두텁게 만들어 주거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좀 두텁게 만들어 좀 꼭지를 튀어나오게 해주면 굉장히 세집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1층, 2층으로 해가지고, 또는 3층도 돼요. 1층도 불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1층, 2층으로 해서 꼭지를 좀 틀리게 만들어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현재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삼성도 한 28,800개 원통형 배터리를 연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배터리 기술인데, 그것을 배터리 하나하나에다 전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구리선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것을 언오프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몇 개의 참여를 할지 결정을 하고, 뭐 휴머노이 로봇이다 그러면 이렇게 로봇 안에 이렇게 수많은 배터리를 탑재해서 각 부위별로, 오른손, 왼손 담당하는 게, 발을 담당하는 게, 그 배터리를, 또는 고장 시 그 배터리가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배터리에서 이렇게 명령 구조를 따라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방법도 쓰는데, 그 언오프 구조를 따라 전기의 출력을 틀리게 구성합니다. 배터리 1개 쓸지 2개 쓸지 10개 쓸지 100개 쓸지 이걸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의 출력을
틀리게 모아서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했습니다. 충방전 구조에 있어서도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충방전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의 이렇게 충전소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뭡니까,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순식간에 전기를 쪼개 갖고 충전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기선을 쪼개 가지고 일종의 가지치라 그러는데, 큰 전압의 전기를 이렇게 수많은 작은 전기선을 만들어서 서브로 이 밑에 가지치기로 서브로 해서 수많은 전선 구조를 만들어서 미세 전선이 될 수도 있어요. 전기를 잘게 쪼개서 빠른 시간에 충방전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일반 전기로 했을 때는 충방전이지만은 CPU나 GPU 어떤 반도체 설계에서 이런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신호가 이동하는 이런 하나의 방법이 되는, 또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동영상을 100개로 쪼개 가지고 할 때 이런 수많은 어떤 잘게 쪼개는 기술로 들어가서 그 밑에 서브를 이렇게 가지치기로 해서 통신선으로도 사용하거나 전기 충방전으로 사용합니다. 이 같은 기술을 MLCC 기술에도 들어가고요. 이 같은 것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이동과 경로를 숫자 방식으로, CPU 같은 거, GPU 같은 거 이제 보통 CPU 모든 반도체고죠. 모든 반도체나 통신칩, 모든 기타의 모든 통신 장비에서 하나의 동영상이라 그러면 하나의 동영상을 100개로 쪼개 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그 어떤 도로를 타고 하나의 저장 창고 가면 이렇게 그렇죠. 정체가 생겨서 발열이 생기는, 속도도 높고, 그럼 그거를 100개의 도로에다가 100개의 저장 창고,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각각 짐을 불어넣으면 정보의 이동, 읽고 쓰기가 빨라지고, 연산이 됐든 무슨 일처리를 하든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 동영상은 서로 일련 번호를 탑재할 수 있고요. 나중에 다시 조립을 해야 되니까 몇 개를 1000개로 만드셔도 돼요. 1000개로 쪼개도 되고 200개로 만들어도 되고, 회사 마음대로. 도로 자체도 정보 이동 통신 도로도 10개로 만들어도 되고 50개로 70개로 만들어도 돼요. 저장 창고도 300개로 만들어도 20개로 만들어도 40개로, 회사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이론을 되게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비자 환경에 따라 암호를 정해서 해킹을 당했을 때 열어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어떤 CPU나 GPU는 이런 부분들의 기술이 이렇게 GPU, 메모리 반도체, SSD, HDD, 모든 통신 장비에서 통신을 이렇게 수많은 그 정보로 단위로 이렇게 잘게 쪼개 가지고 서로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을 통해서 움직이고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떤 도로를 탈지, 어떤 정보 도로를 탈지, 어느 곳에 저장 창고에 가서 일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잘게 쪼개서 하고요. 이렇게 어떤 이런 신호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해서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옆으로도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해서 사선을 넘기듯이 옆으로도 가서 이렇게 탈 수도, 이런 기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신호를 우리가 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주요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고, 나머지는 파편적으로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이 분산해서 저장을 한다. 아니면 발열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속도도 높고. 그래서 우리 뇌가 어떤 저장하는 이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추론하기를, 그래서 저장하는 이런 기술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딱 구현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CPU와 GPU 이런 데도 이런 기술을 쓴 적이 없고요.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이나 어떤 그 파일을 전송할 때 잘게 쪼개서 쓰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무선으로 쏜다 그러면 무선으로 전송한다. 하나의 어떤 전파를 가지고 쓰지 않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각각의 다른 전파에다가 동영상을 100개로 쪼개서 보낸다면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그런 방식을 쓰든가, 같은 전파라면 서로 이렇게 어떤 호출번호만, 스마트폰 호출번호만 틀리듯이 뭐 같은 방 안에 KT 거 10개 있고 SKT 거 10개 있으면 각각 다 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틀리기 위해서 전송하는 기술을 사용. 그때 이게 동영상을 100개로 쪼개서 각각의 통신 그 어떤 무선 통신이죠. 통신도를 타게 한다면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련 번호가 있으니까 조립을 하면 되겠죠. 네, 암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같은 컴퓨터에다가 이걸 달자 그랬죠. 컴퓨터에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돼. 컴퓨터 유성통신 뭐 일반 스마트폰도 가령 내가 재밌는 발상 아닙니까? SKT 거가 KT 거를 각각 이동통신이 틀리고 전파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송수신할 수 없을까라는 재밌는 또 다른 또 통신회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라디오 전파를 여러 개인데 하나만 수신하시나요? 그럼 이걸 전체를 다 수신할 수 없을까 하는 단순한 발상을 수신만 아니라 송신까지 하면 이거 통신 방법이 되겠다라는 발상,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YTN의 부산대 광메카트리뉴스 김창석 교수팀이 어떤 자율주행 차량에서 레이저파를 서로 파형했던 레이저파를 쏘고 송신, 그 다음에 수신하는 구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다 그래. 굉장히 비싼 통신 방법인데 엄청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거기서 또 좌표와 숫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파를 쏘고 사물의 물체를 갖다가 크기를 따라서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방식이나 전파로서 측정해도 되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거나 혹시라도 사람까지 같이 분별하기 위해서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쏴서 어떤 하나는 금속을 탐지하고 자동차, 하나는 사람을 탐지하는 두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앞으로 군사용 무기, 헬기나 배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데 쓸 수 있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폭파 구조에서도 어떤 하나의 같은 서로 다른 파형으로 폭발을 할 수 있고요. 기존의 어떤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같은 전파다 그러면 호출번호만, 스마트폰 호출번호 틀리듯이 호출번호 틀리게 해서 폭파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에 이런 데도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폭발시키자고 얘기를 했죠. 이기도 이제 거기도 일반 수류탄이나 폭탄 구조, 박격포나도 전파로 폭발시키는 한, 또는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내가 5개를 던지고 10개를 던졌는데 동시에 폭발하는 유력이 강하겠죠. 그런 식으로 또 쓸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들죠. 항공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같은 시간대에 타이머를 따라 터진다면 그 전체의 지역이 다 날아가겠죠. K9 자주포 이런 탱크 전차포에서 쐈는데 같은 시간에 터진다. 또는 전파로 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위력이 되겠죠. 같은 동시에 터지니까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RC카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폭탄을 실어가지고 자폭 폭탄을 만들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슈리탄이 됐든 어떤 폭탄이 됐든 가서 전파 방식으로 터뜨린다면 뭐 얼마나 동굴 진지가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가스를 발생시키는 탄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어떤 드론 구조를 만들어서 폭탄을 어떤 슈리탄을 실어나른 이렇게 작은 폭탄을 실어나거나 어떤 박격포탄 같은 거 하나 실어나르면 끝내주잖아요. 항공기나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다가 탑재해서 떨어뜨리는 방식이거나 전파 방식이거나 전파로 터뜨리거나 타이머를 달아서 하든가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뢰, 움직이는 기뢰인데 플랫폼을 달아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 방식으로 깨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가지고 움직여가지고 한다. 또는 거기다가 이 플랫폼에 보통 어뢰 같은 거는 함정이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플랫폼을 달아서 전파 방식으로 잠복하고 있다가 깨우고 배 같은 것이 지나가면 거기서 기뢰처럼 잠깐 대기하고 있다. 물 속에 들어가도 되고요. 물 위로 나와도 되고. 그래서 빠르게 접근해서 그 안에서 어뢰를 쏘거나 이렇게 하는 뭐 기뢰는 이제 충돌 방식을 선택하는 전파로 온오프 구조로 갈 수 있다. 항공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특정 고도, 특정 지점에서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폭탄이 터진다면 엄청난 유력이 되겠죠.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고
자살 폭탄이다 그러면, 자살 드론이다 그러면 거기다 폭탄을 실어서 그 좌표-아시아 가로 세로 높이로 그 해당되는 어떤 상공의 좌표-아시아 방식으로 위치를 정렬하고 안에서 동시에 터지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를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아시아 방식으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1cm나 0.5cm 단위로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좌표-아시아 방식으로 에사 레이더 같은 것도 이게 전파를 쏘고요. 그때 이제 제 방식은 이제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발생시켜서 쏘면 멀리 간다는 구조를. 탐지도 조금 멀고 여기서 출력을 좀 높이고 레이더 도매 숫자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면 이게 향후에 이제 숫자리가 많아지게 되면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는 기술, 이게 하나에서 쓰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JPSP 광고 내셨죠. 그래서 이거를 레이더의 그 어떤 출력을, 이 같은 소재라도 전기 출력을 대중소 강하게 주느냐 약중강으로 이렇게 전기를 틀리게 주는 기술도 들어가고요. 같은 어떤 전선이라 그러면 전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출력을 좀 강하게 됩니다. 모터 직전에 들어가죠, 보통. 그래서 모터나 발전기, 자동차 제너레이터 발전기, 양수기 구조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 모터로 들어간 데는 다 들어가요. 군사용이든 상업용이든 일반 가정용이든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거나, 연구 자석도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할 때도 어떤 뭡니까? 자동차 회전축이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잔뜩 감아놓고 거기다가 서로 원통형이든 어쨌든 간에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은 여러 겹으로 감아놓으면 거기서 전기 생산 구조가 되겠죠. 어차피 자동차 회전축 돌리는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자는 거죠. 거기다가 전선, 송전 전선은 전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송전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풍력 발전에 사용할 수 있고요. 자동차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물레방아식이든 어떤 방식으로 풍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회전축에 돌아가면서 동일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전축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또는 풍력 방식 발전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금속 배터리라는 건데, 금속 배터리인데 이렇게 금속 구리판이라고 합시다. 금속 배터리인데 같은 내 구리를 나노 구조로도 크기를 대중소 틀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열해 줍니다. 이러면 이게 연결 전선이 돼서 전기를 흘려보내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충전되는 구조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줄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축적해서 이걸 금속 용액을 덮어가지고 이 방식으로 쭉 만들어 놓고 금속 용액 덮으면 그 안에서 전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렴 구조를 가지고 수백 장, 이렇게 수십 장, 수백 장을 열어보면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검은색 칠해가지고 송전 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저장하고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하는 구조를 갖고요. 태양광 이렇게 어떤 방송국에 쓰는 반사판 구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방송국에 쓰는 반사판 구조를 수십 장, 수백 장을 겹쳐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할 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빛을 모아주는 거죠. 태양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거 반사를 시켜주자는 거죠. 이게 농사에도 쓸 수 있어요. 비닐하우스나 농사에도 빛을 많이 증폭시켜 갖고 녹말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과일을 달게 만드는 이런 기술, 과일을 빨리 자라게 하는 기술로 쓸 수 있고요. 같이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TV 안에서도 이런 반사판 구조로 해가지고 TV 안에 광을 증폭해서 화면을 밝게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어떤 시각 장치 이렇게 광을 합성을 할 때 이렇게 반사판 구조를 가져서 하는데, 그 중에서 반사판이 그렇죠, 약간 오목한 오목 렌즈처럼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광을 반사시키는, 오목 렌즈처럼 이렇게 반사시키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태양광 발전에도 이 기술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흑색을 칠해서 되게 전기를 딱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햇빛을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 빛은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둘은 동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걸어 놓으면 우리 이렇게 전 세계 우주에 보면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빛이 가득하느냐라는 거죠. 의문이 생기지 않아서 전리층 전기를 띠고 있으며 약간 주파수 방식으로 흐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규칙한 전기가 흐르고 있고 그것이 빛과 전기는 서로 동질의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기 유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름 같은 구조에서도 전리층과 함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동질의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이제 습기가 많이 이렇게 대기 중에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습기가 많이 있고 구름에 물이 충분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전기 유도를 통해서 구름의 전기가 충전이 되고요. 그래서 약간 불규칙한 번개가 흐르고 지상에도 어떤 지하수가 흐르고 있거나 아니면 금속층이 좀 있거나 이게 지면에 금속층이 있거나 나무같이 이렇게 피레침처럼 이렇게 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에 이제 지하수가 있겠죠. 나무층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전기가 유도가 돼 번개가 친다. 이건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금속 배터리의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카페시다에다가 일반 어떤 2차 전지를 달아가지고 리튬 이온 전지도 되고 일반 전지를 달아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충전시켜서 일반 전지 2차 전지를 한 200개나 몇백 개, 몇천 개도 가능하죠. 그래서 전기가 축적이 잘 안 되는 게 카페시다잖아요. 그러면 카페시다의 그 개념을 일반 전기를 달아서 배터리 개념을 달아서 하면은 이것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 단가 대비해서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가정용 그 발전 배터리를 만들듯이 카페시다에 그 전지 달아놓자. 그러면 이거를 이게 훌륭하게 단가 대비해서 싸게 쓸 수 있다. 자동차에 달아놔도 되죠. 전기를 충전해가지고 달리면서 이렇게 전기 만들면 거기다 충전해갖고 쓴다는 거죠. 캠핑용으로도 이렇게 카페시다 방식으로 전기를 충전할 수도 있고요. 캠핑용 휴대용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동차나 어떤 다른 데서도 가능하고 2차 전기를 생산하고 그때 축적하는 거. 그러면 카페시다 플러스 배터리가 되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제가 그 어떤 전기선 우리 집 세탁기에 다 달아놨다 그랬잖아요. 되게 잘 달아. 몇 년 돌았는데 이상 없어요. 세탁기 선이 이게 어떤 누전이 생겨가지고 전기선이 이게 약하구나. 세탁기가 돌아가기에 세탁기가 돌아갈 때 전기가 불규칙하게 좀 들어가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많이 돌 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선은 굵기를 튼튼한 걸 달아서 그럼 여기다 전력을 한번 많이 축적을 해보자라고 생각. 일부러 굵은 전기선을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7년도 이상 없이 팍팍팍팍 돌아. 그래서 내가 차가는데 그러네. 맞다 내 이론이. 그래서 내가 이 기술 그대로 전세계 모터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모터 돌아가기 직전에서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다른 데가 차별해서 굵게 만들어줘. 그럼 이게 전기선의 구리선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구리선의 전기가.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은 두께라면 이렇게 다른데 2개 들어가고 여기는 10개 들어가는. 그래서 차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10개. 그래서 넓은 차선을 만들어 사방에 들어오는 사방에 들어오는 차량을 또는 사방에 들어오는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를 만들어요. 이런 기술은 모터에도 다른 데 기존보다 더 두껍게 감아주거나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주거나 이런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게 전기 모터 구동 기술이. 또 그다음에 거기 연구 자석도 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어떤 전원 공급 방식에서 전원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이서 레이더도 그렇고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 들어가기 직전에서나 특정 전력을 많이 필요하는 부분에는 다른 부분과 차별해서 전선 안의 굵기를 두껍게 해서 그 전선 자체를 어떤 전기를 축적하는 카페시타 역할을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은 이제 제 이론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반도체 안에 3D 반도체 안에 어떤 트랜지스터 구조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반도체에 있어서 같은 면적 대비해서 트랜지스터의 집적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레이더 소자에서 제가 했듯이 대중소로 들어가죠. 이 TV 화소수에서도 이게 들어가요. 스마트폰 화소수에서도 그렇고 액정 방식,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크기를 틀리게 해서 소자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화소를.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나 이렇게 캐패시터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중소 틀리게 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틀리게 해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많은 집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능력이 커지겠죠. 그와 같이 반도체 설계 기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CPU 같은 거는 CPU 자체도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코어가 대중소로 들어가요. ALU도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이런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이런 개념이 들어가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GPU나 어떤 메모리 반도체나 어떤 이런 SSD, 그 다음에 HDD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캐패시터, 이렇게 3D 반도체에서 트랜지스터에 캐패시터가 없는 구조를 중국에서 말씀하시던데, 전기선, 구리선이다 그러면 구리선 안에 다른 금속도 돼요. 구리선 안에 어떤 일정 부분을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두톤 부분을 만들어주면 이게 캐패시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게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없이 수없는 캐패시터를 이렇게 전기선 안에 있는 구리선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구리선, 전기선 안에 있는 구리선을 축적 구조,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캐패시터가 있다 그러면 수많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배터리를, 금속 배터리를 여기다가 두꺼운 구리선을 잔뜩 감아가지고, 또는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갖다 담기 위해서는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을 여러 대중소라고 합시다. 대중소 틀린 것을 감아놓다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이것이 하나의 배터리가 되지 않느냐. 저렴 구조만 갖추면, 저렴 구조로 발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수없이 숫자를 잘게 쪼개가지고, 발열이라는 건 한꺼번에 많은 전기를 담아놓고, 그럼 이게 작은 배터리식으로 수없이 실타래처럼 해서 구리선을 감아놓죠. 거기다 전기를 축적하자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배터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캐패시터가 결합해서 배터리 구조, 금속 배터리. 금속 배터리 장점은 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열에 강하다는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이오드인데 이렇게 해서 기존의 어떤 다이오드가 터질 거예요. 이런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면 이 금속 다이오드인데, 이론적인 개념은 금속계가 작고 중간 크기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중소로 돼 있죠. 이쪽 방향, 한쪽 방향으로 이쪽 전기를 흘려면 소자리에서 대자리로 옮겨간다는 거죠. 두께를 따라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밥솥 같은데 제가 이게 어떤 얇은 데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삼중바닥이라 하더라. 얇은 그 다음에 두께가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얇은 게 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꺼운 거, 중간 거, 이게 맨 마지막에 두꺼운 거면 압력밥솥일 때 열이 축적되는 구조를 가진다고. 전기 압력밥솥은 일반 어떤 주방 냄비든, 그렇게 주방 그릇이든 여러 가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께를 따라서도 틀리게 전도가 된다, 열이. 그래서 이런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곳으로 한쪽 방향으로 전기를 흐르고, 전기 줄다리가라는 방식으로 해서 구리선 안에 이렇게 캐패시터처럼 대남 매듭고리마다 두터운 점을 찍어주고, 크기는 회사별로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와 같은 미니 구조를 만들어서 전기 줄다리기로 한쪽으로 전력을 유도하거나, 여기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이것을 같은 부품인데 트랜지스터로도, 여기다 달아도 되겠죠. 트랜지스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도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많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 전기선의 구리선이 타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전제 조건 속에서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기술이, 이것도 전기를 축적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 안에 두께 이렇게 두통 부분을 만들어 전기를 축적하듯이 전기선에 있는 구리선에다 이렇게 찍어서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기술. 이것은 동축 케이블에 들어갈 수 있고 통신선으로 아니면 전기를 송전하는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숫자를 몇 개를 따라서 거기 전기를 축적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구리 코일을 만드실 때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본딩 와이어인가? 예, 반도체. 그 기술에도 이 기술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코일과 본딩 와이어에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이 유리망 코팅제를 이렇게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가지고 제품 만들 때부터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광섬유 이런 데도 안팎으로 이런 코팅 구조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전파 간섭, 기타 다른 코팅 구조도 괜찮아요. 이런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이 아니더라도 다른 코팅 구조도 열로부터 또는 이런 전파 간섭으로 드리고 코팅을 안팎으로 코팅을 해주면 전기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코팅 구조를 가져줘. 반도체 적층할 때 이렇게 밑바닥에 절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코팅 구조 또는 의류방수제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나 기타의 다른 코팅제를 통해서 코팅층을 만들어서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전파 간섭을 없애 열로부터 보호를 하는 이런 기술을 쓰거나 그다음에 실리콘 열에 강한 실리콘을 이용해서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밑에 표면에 발라줌으로써 펠리클에도 쓸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이런 기술은 펠리클 반도체 펠리클 기술에도 쓸 수 있다. 코팅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3D 반도체 만들 때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전기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전기선을 외곽에 배치함으로써 발열로부터 보호하고 통로를 거기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서 전기가 흐르면 열로부터 이렇게 열과 전파 간섭으로부터 다른 어떤 반도체 회로를 보호하는 이런 기술을 쓰는데 삼성에서 쓰시더라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기술은 이게 어디서 발표를 했냐면 일반 전기선이 흐르는 구조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언오프 방식으로 평상시 항상 전기가 흐르면 발열과 다른데 전파 간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전파 간섭이 생기지 않게 자폐 구조를 가지자. 그 관이 됐든 그 안에다 전기를 가두는 거죠. 그러면 다른데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이런 제 이론입니다. 이걸 하시더라고. 아니면 그 칸막이를 쳐줘도 이런 기술도 되고 그 상대방 전파가 이렇게 유로도 뛰어넘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휴전선 유전자 아니라 이렇게 담벼락처럼 해갖고 차단 구조를 해서 전기가 그쪽으로 못하게 하자 이런 차단 구조에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광섬유선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광섬유선으로 이번 전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광섬유선으로 신호를 보내고 어떤 사람의 눈에 빛이 딱 비치면 거꾸로 상에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정보를 주고 거기서는 이제 정기적인 해석, 정기적인 방법으로 읽고 쓰기 이렇게 하자. 다시 또 정보를 띄울 때는 거울 방식으로 띄우고 그래서 광섬유선을 타고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발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티끌만한 어떤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가지고 거기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저장하게 하자라는 거죠. 휘발이 되니까 그래서 단시간에 몇 시간 동안만 하는 작업량을 해놓으면 전기가 갑작스레 나가더라도 이렇게 정보가 손상당하는 일이 없겠죠. 어차피 메모리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티끌만큼 탑재하는 한 또는 C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부팅 프로그램을 거기 넣어놓고 CPU는 아니면 마더보드에다 넣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CPU가 연결돼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부팅 프로그램을 불러올 게 아니고 거기서 불러온다는 거죠. 또 다른 구조는 HDD 하드디스크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를 같이 결합한 제품 만들어서 거기서 불러오는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저장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고 시간차를 따라 천천히 저장이 되는 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HDD와 플래시 메모리의 결합 이런 것도 이 기술 구조를 다른 메모리를 붙여갖고 하셔도 돼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SSD를 갖다가 티끌만큼 붙여가지고 조금만 붙여서 HDD하고 결합하는 한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SSD를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고요. 플래시 메모리 구조를 이렇게 들어가서 용량을 작게 이제 쪼개 가지고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플로팅 게이트다 그러면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 숫자 그렇게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해서 그냥 여러 개로 만들어 갖고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SSHD도 플래시 메모리를 조그만 걸 특히만 탑재해서 이런 게 HDD처럼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CPU나 또 마더보드 자체에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팅 프로그램 불러오자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럼 현재 있는 컴퓨터 화면에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그런 기술만을 그런 프로그램만을 넣어주면 용량도 작고 속도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컴퓨터 운영 체제, 응용 프로그램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기본 화면,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컴퓨터이든 TV에서든 기본 화면을 포털 구조로 만들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뉴스를 검색할 수 있다는, 그다음에 이메일 기능을 주거나 전화 기능을 준다는 거죠. 앞으로 컴퓨터 TV의 결합 또는 차량에 또 무선 TV를 싣고 다닐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인터넷 채팅 방식과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서 1대1, 1대 다자, 1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해서 방송으로 발전하고요. 그래서 방송을 유튜브 방식 또 넷플릭스 방식, 음악 스트리밍도 가능하고 하루에 40개 정도 방송을 하면 동영상 틀어주면 그게 방송이죠. 시간대를 따라서. 그러면 이게 정보 허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00개도 방송을 만들어서 공짜로 제공해 주자. 그래서 공짜 통신도 해주고요. 어차피 인터넷 전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 공짜로 해주니까 그거를 일반 다른 스마트폰과 다른 집에 유선 전화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건 이제 따로 통신 요금을 부과하고 이거는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스마트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신하는 거죠. 카카오톡도 문자를 통신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동영상을 통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통신 구조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현재 카카오톡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스마트폰도 이런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현재는 1대1 통신밖에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은. 그러면 그 방식이 인터넷 채팅 방식이 됐든 인터넷망을 사용하든 자체 통신망이든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1대 다자 간 통신이 가능하기나 1대1, 1대 다자, 1대 수십, 수백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방송, 음악 스트리밍을 틀어줄 수도 있고요. 그럼 개인의 휴대폰이 자기 개인의 방송 채널이 되는 그 기술이죠. 이같이 쓰시 애플이 됐든 삼성이 됐든 중국 스마트폰이 됐든 어떤 것이든 이같이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밌게도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SKT 거 수신할 수 있고 KT 거 수신할 수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AM, FM 나대는 파형이 틀린 전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는데 SKT 거 서로 통신회사가 틀리다 해서 수신 못할 게 뭐 있냐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SKT 것도 가입하고 KT 것도 가입한 두 개가 가입한 스마트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3개도 되고 5개도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통신에 장애가 생겼을 때 다른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도 그와 같이 컴퓨터도 이렇게 서로 파형이 될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 스마트폰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시고 기타 다른 통신 장비도 서로 파형이 될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위성 통신에도 둘 수 있고 통신 장비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스마트폰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스마트폰 10개 같은 방 안에 이렇게 SK특기 10개, K특기 10개 있으면 안 울립니까? 울리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컴퓨터 안에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 넣어준다. 그럴 수 있잖아요. 유성 통신 구조에도 넣어주고 통신장도 넣어주면 그 안에 내 안에 스마트폰 10개 있다. 20개 있다, 30개 있다, 100개 있다, 1000개 있다 이렇게 되요. 그럼 다 울린다는 그걸 이제 통신 도로로 사용해서 정보 통신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